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은주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회계관리 2급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회계와 관련된 일을 하는 전 직원들이 좀 알아야 할 내용들, 이러한 회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험 과목은 회계 원리 한 과목이고요. 40문제가 출제가 돼요. 40문제, 한 문제당 2.5점 하면 100점인데 100점 만점에 70점 이렇게 맞아야지 합격이 돼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40문제 중에 28문제를 맞아야 되는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험은 1년에 6번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1년에 6번이니까 약 2달에 한 번 정도 시험이 치러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시험은 계속 토요일 날 보고 있네요. 오전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그러니까 50분 동안에 40문제를 푸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제가 주소 적어드렸죠. 책에도 마찬가지로 시험 접수와 관련된 거 3페이지에 보면 응시 접수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3일 이그잼닷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합격 여부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은 국가공인 시험인데 아쉽게도 좀 기출 문제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 교재에 있는 내용들에 있는데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 번 풀면서 내가 모르는 내용이 없게끔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에 보면 나는 그냥 실무에서 필요해가지고 그냥 이거 공부를 시작하는 거고요. 자격증은 없어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기왕이면 좀 목표를 하나 설정을 해서 나는 이 시험에 70점을 넘겨서 합격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하나 딱 정해놓으면은 언제까지 이 책을 한 권 보겠다.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책만 보고 강의만 듣고 그렇게 하시면은 목표가 없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좀 회계 실력이 향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동기부여 측면에서라도 이런 시험이 있으니까 직접 가셔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목차를 보시면은 내용들이 있는데 책은 2019년에 나온 3일 인포마인에서 나온 책이에요. 회계관리 2급, 회계 원리로 강의를 하는데 목차를 보면 4가지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회계의 첫걸음, 회계를 처음 하는 분들의 대상으로 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혹시 재무제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는 자산부채 자본이 나오고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게 개정과목 이해하기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개정과목 이해하기가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오고 책에서도 대부분이 개정과목 이해하기에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럼 개정 과목에 따라서 열심히 회계 처리했는데 장부 작성을 해야 되겠죠. 결산 마무리.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실무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가요. 그래서 중간 관리자가 되면은 남들이 재무 정보를 작성하는 걸 보고 검토를 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 재무제표 쉽게 읽는 법 이렇게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를 잘하기 위한 방법. 제가 이거 그냥 편의상 적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시험이나 마찬가지예요. 수능이나 토익이나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라 좀 암기 과목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니까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러한 문제는 저렇게 풀고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각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보면 풀이하는 방법을 외워가지고 그대로 적용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외우려고 하면 좀
잘 외워지지도 않고 어쩌다 암기를 해도 금방 잊어버리니까 쉽게 이해하고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먼저 선 이해 후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분들이 계셔. 선생님, 저는 문제를 푸는데요, 자꾸 틀려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입니다. 틀린 문제를 왜 틀렸는지 복습을 하세요.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면은 나중에 이제 똑같은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다음에는 맞출 수가 있는데 그냥 틀렸네 하고 넘어가면은 다음에 똑같은 문제를 보면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틀린 문제 꼭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자, 매일 적은 시간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뭐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는 게 좋은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시험 합격했어요. 그 다음에라도 뭔가 이제 목표로 하는 시험이 없으면 책이라도 좀 읽는 습관을 가져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활자 울렁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기가 싫어요. 그게 그렇게 안 좋은 습관이 들어버리면은 나중에 다른 공부할 때도 힘들거든요. 책하고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나는 일주일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공부를 못 하잖아요. 일주일에 7시간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매일 1시간씩 7시간, 하루에 1시간씩 7일, 7시간을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평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말에 몰아서 해야지, 7시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공부하는 습관이 좀 들여있지 않는 분들 힘들고요. 7시간 하루에 못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뜻하지 않은 잡다한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혹시나 나는 평일에는 진짜 안 돼. 그래도 주말에 하고 싶어. 공부 계획을 오전 중에 잡으세요. 그러니까 오후나 저녁 시간에는 또 뜻하지 않은 경조사나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오전에 하시고 가능하시면 평일에 꾸준히 공부를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좀 빨리 이 내용을 마스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강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다음 시간에 제가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드릴 거예요. 공부하시다가 중간에 궁금한 점 있으면 카톡으로 물어보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강의가 사실은 몇 군데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물어보게 되면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질문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늦게 알고 답변을 늦게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카톡으로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 열심히 강의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